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깐돌쌤TV의 박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장마가 시작되고 이제 곧 굉장한 무더위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깐돌쌤과 함께 즐거운 공부, 재미난 공부, 신나는 공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3번에 걸쳐서 우리 성향 분석에 대한 부분을 했었죠. 자, 분명히 제목에는 성향을 알면 공부 방법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잘 못했던 관계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성향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좀 더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주장이 많은 표현형과 주도형은 선생님 뭐라 그랬죠? 자,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는다. 즉, 내 주관이 강해요. 자, 이 영역들은 공부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하는, 예전에 토끼와 거북이를 본다면 약간 토끼과 약간 머리 좋은 형들이 이 영역에 두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신은 공평합니다. 머리도 좋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훌륭한 깐돌생 같은 그런 사람 흔치 않아요. 예, 신은 공평하죠. 깐돌생은 키가 작습니다. 예, 그리고 성격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더군다나 외모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자, 어쨌든 신은 공평하다. 자, 보시면 굉장히 똑똑한 유형들이 많지만 똑똑한 사람들 치고 부지런한 근면함까지 동시에 겸비한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유형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너무 타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주도형과 표현형은 잘한다라는 말만 하면 돼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굳이 잘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조금 침체되어 있거나 다운되어 있을 때는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잘못된 걸 지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너는 뭘 이걸 해서 잘못됐고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효과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실망이다. 야, 너 이건 아니지 않니? 간단한 이 한마디. 왜? 이 두 영역을 벌써 알고 있어요.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 꾸짖을 때도 간단하게.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이 두 영역의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본인 주관은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잘 못합니다. 즉, 이 두 영역은 적당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많이 통제하면 안 되고요.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정도 슬쩍슬쩍 봐주는 정도의 통제는 필요합니다. 자, 이 통제를 하기 전에 뭘 줘야 되느냐? 이 유형은 어떤 부분으로 비전을 줘야 되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부모님이 넌 서울대 갈 놈이다 해서 서울대학교를 데리고 가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구경을 시켜줘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네, 미래의 네 모습을 그려봐.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영역은요,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게 해줍니다. 흔히 말하는 빅픽처죠. 큰 그림을 그려주고 세부적인 거는 넌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상상을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주위에 주도형과 표현형이 자녀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 자녀를 의사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판사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변호사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자, 의사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의대를 데리고 가고 대학병원에서 진찰 진료하고 있는 교수님들, 의사들을 보여주시고 그 의사들을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조금 다운돼 있을 때 미래의 의사가 되어서 너를 존경의 모습으로 바라볼 다른 사람들을 상상해 봐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의사가 되려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해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적당한 통제가 필요해요. 잘하고 있니? 힘들지는 않니? 적당한 통제라는 말과 함께 비슷한 말이 뭐냐면 적당한 관심이죠. 요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희 아들이 표현형과 주도형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공부 안 하냐고 너무 간섭을 해도 싫어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심을 안 가져줘도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알아서 할 수 있는 유형 같지만 관심을 가져줬을 때 효과는 더 배가가 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래에 네가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원하고자 하는 직업을 생각해봐라. 자, 그걸 생각한 다음에 그게 되기 위해서는 네가 뭘 노력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수학을 못한다.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수학 공부 힘들지만 과학자가 되려면 수학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명분. 자, 말씀드리죠. 이 두 영역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요. 주도형과 표현형은요.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혼자 알아서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오류에 빠질 수는 있는데 의외로 보면 게으른 친구들이 많아요. 천재가 게으르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재 유형의 성향들이 이 두 유형 속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게으른 부분이 많다. 자,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통제,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적당한 관심, 그래서 좀 끌어주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줘라. 자, 연예인이 되고 싶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데리고 가세요. 막 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화려한 조명 받는 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봐라. 그런 거 판단하고 생각해내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얘기해 주시면 알아듣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힘이 좀 빠질 때 조금 뒤에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힘 빠졌을 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지적할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표현형과 주도형에게 먹히는 공부 방법, 지도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석형과 우호형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분석형은요, 솔직히 크게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 자, 아까 이 빅픽처, 주장이 강한 주도형과 표현형은 큰 그림을 그려서 명분, 이유를 주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분석형과 우호형은 이 큰 그림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 자, 분석형과 우호형 학생들이 지금 전국 모의고사를 치니까 예를 들어서 3만 등을 했다고 칠게요. 자, 이 두 형에 속해 있는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은 과를 진학하려면 예를 들어서 2만 8천 등 정도를 해야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2천 등만 더 점수를 내면 갈 수 있다라는 디테일한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표현형과 주도형한테는 2천 등만 더 나가면 된다라는 이 말보다는 야, 미래에 네가 원하는 바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어떤 부분이 더 낫지. 야, 한 명 해갖고 2천 명만 따라잡으면 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큰 그림 쪽으로. 자, 다시 말하면 분석형과 우호형은 세밀한 어떤 부분. 자, 요번에 치니까 우리 반에서 40명 중에서 네가 7등을 했어. 그래서 내신 2등급을 받았어. 자, 1등급이 되려면
자, 5등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6등과 5등을 네가 따라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뭐 2시간씩 부족한 과목, 과학과 사회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이 두 영역은 그런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네가 이래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될 건데, 이런 두루뭉술하고 좀 큰 어떤 지적이 좋지, 세밀하게 나 임마 이래서 안 되고 나 이래 안 돼,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두 영역은 그게 맞습니다. 자, 분석형은 굳이 낙담할까봐 감정을 담아서 따스하게 하고 신경을 쓰고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꿈꾸고 이루고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다른 영역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형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자, 잘한 거는 그냥 너 잘했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러이러한 걸 했기 때문에 잘한다. 칭찬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영역은. 잘못된 걸 지적할 때도 야 실망이다 이래 두루뭉술하게 하면 화를 냅니다. 오히려. 왜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부에 접목을 시키고 방향을 접목을 시키자면 원하는 방향,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거기까지 가게 되는 많은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강이에요. 자, 여기 서 있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영역은 너의 능력치를 열심히 하면, 느낌적으로 표현하면 휘웅 날아가고 이렇게 오게 된다는 어떤 느낌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두 영역은 여기서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징검다리 같은 게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하는 공부에도 접목을 시키는 게 유리하고 자연스럽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피디님이 들으실 때 성향별로 조금 공부를 진행하는 방향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고 그러네요. 제가 강의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저도 제가 다른 곳으로 빠질 때가 한 번씩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한번 여쭤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주도형과 표현형은 약간의 통제, 적당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권유하는 방법은 큰 그림을 그려서 상상하도록 합니다. 미래의 네 목표가 달성됐을 때 주위에서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네가 느끼는 뿌듯함, 네 가족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라. 기분 좋지? 왜? 생각만 해도 기분 좋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뭘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될까? 생각하도록 해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거나 했을 때 격려하는 방법은 잘한다는 방법과, 또 오류가 있어서 지적을 할 때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좀 실망스러운데 그렇지만 넌 잘할 거야. 굉장히 감성적으로 풍부한 어떤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간단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 중요하다. 반면에 우호형과 분석형은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 자녀가 있는데 우호형과 분석형의 자녀다. 서울대학교 데려가고 서울대학교 학생 보여준 거는 별로 큰 감흥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원래는 연세대 갈 친구인데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뭐 연세대하고 뭐 서울대 뭐 격차가 없거나 할 수도 있겠죠. 오해는 마시길 바라고, 제일 높은 수준의 대학을 A라고 보고 B라고, 그보다 낮은 대학을 B라고 본다면 B 학교를 갈 실력의 학생이 A로 가기 위해서는 내신 등급은 몇 등급이 필요하고 반에서는 몇 명을 따라잡아야 되고 전국적으로 몇 명을 따라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과학 과목의 평균 점수를 얼마를 올려야 되고 동반해서 사회 점수, 수학 점수를 얼마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야 감흥이 옵니다. 네,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확실한 차이, 방법의 차이. 자, 대신에 분석형은 그냥 놔둬도 잘하지만 우호형은 말 그대로 감성이 풍부한 영역이라 조금 살갑게 디테일하게 해주고,
약간 우유부단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옆에서 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해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PD님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자, 여러분. 자, 주위에 자녀를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본인의 성향하고 맞지 않은 환경,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저 깐돌쌤TV의 박쌤은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공부, 여러분들의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항상 믿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을 좀 해주세요. 구독을.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주위에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억되는 이 공부, 깐돌쌤이 힘이 좀 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위에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소개 꼭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